매달 정해진 비용을 내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정기구독 전성시대. 여기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특별한 구독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 한 8,000에서 9,000분 정도 되실 겁니다. 1년 내내 직접 농사지은 풀을 닭들에게 먹이는가 하면 총체적으로 16가지 이상의 다양한 먹이를 먹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끼니마다 수고를 감내하는데요. 매일 아침 문 앞까지 배달되는 조식 서비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간편하고 든든한 식사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작업자들. 700인분? 700인분이요? 네. 이른 새벽 배달을 마쳐야 하는 배송팀도 분주하긴 매한가지. 1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고객들이 잠든 시간 홀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요. 늦게 오던가 뭐 이러면 안 되니까 항상 긴장을 하고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반려식물을 도맡아 관리해주는 서비스도 있답니다. 애초에 안 좋은 거 썼네. 아유. 얘네들도 생기면 바로 헛가리를 해줘야 돼. 죽어가는 식물을 소생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좀 아름답지만 물 많이 써야 되는 직업이라. 신뢰를 사고 파는 구독 서비스의 시대. 그 이면의 치열한 현장을 들여다봅니다. 예로부터 우리네 밥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고품질 단백질로 손꼽히는 달걀. 그중에서도 금지옥이업 특급 대우를 받으며 알을 낳는 닭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닭이 먹는 사료든 닭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천연 자재들만 갖고 활용을 하는 겁니다. 물 좋고 공기 좋은 자연에서 직접 제조한 사료를 먹인 닭들의 알은 생긴 것부터 조금은 특별하답니다. 뽀얀 연노랑빛의 노른자와 탄력이 넘치는 흰자까지 층층이 명확하게 구분되는데요. 그날 난계란만 판매하기 위해서 정기구독을 하는 거면 수요가 예측이 되잖아요. 100% 회원제로 운영된다는 이곳 양계장의 하루는 캄캄한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밤사이 별일 없이 잘 잤는지 먹이를 주며 살펴보는 건데요. 닭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닭을 키우는 사람은 사람도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요. 하루에 4번이요. 밥 주고 알 꺼내는 게 총 4번 해요. 달걀을 낳아놨는데 걔네들을 오래 품고 있으면 신선도도 떨어질 우려가 있지만 온도가 안 떨어지니까 또 자기끼리 부딪혀서 실금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을 자주 꺼내는 게 좋아요. 닭들의 생체 리듬에 따라 인간도 24시간 빠듯하게 움직여야 하는 일상. 양계를 맨 처음 시작할 때 세웠던 본인만의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자그마치 13년째 농장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답니다. 일반 양계에서는 한 110일 정도 되면 알을 낳게 하는데요. 저희는 조금 더 키워서 140일에서 150일 돼야 알을 낳게 해요. 140, 150일. 너무 어려서 알을 낳으면 닭도 덜 건강하고 알도 덜 건강할 거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늦게 알을 낳게 해요. 4,800마리 닭들의 건강을 살펴가며 산란 양도 조절하고 있다는데요. 미안. 닭들을 향한 주인장의 지극정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날마다 달걀을 수거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생달걀의 맛을 보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의례적으로 하는 확인이 아니라 입안에서 한참을 굴려가며 소믈리에처럼 달걀 맛을 음미하는데요. 달걀을 먹어보고 그러면 뭐를 좀 더 줘야 될 건지, 특히 풀을 좀 더 줘야 될 건지 그 판단들을 또 해내는 거고요. 분주한 새벽이 지나고 다시 돌아온 두 번째 달걀 수거 시간. 산란장을 여는 안주인의 손길이 꽤나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노크는 왜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닭이 있을 때는 확 열면 놀래요. 놀래가지고 지네들끼리 놀래면 결함이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각 아버지 일을 배우고 있는 막내 아들도 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저 밑에도 또 하나 있네. 아 저기 이런 식으로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데다가 놔놓을 수도 있어요. 숨어 있었는데 네, 차에 찾아야 돼요. 잘 봐야겠네요. 그럼 이게 보물찾기예요, 보물찾기. 이게 닭장 냄새가 한 개도 안 나는데요? 그렇죠. 이게 닭들은 냄새나는 동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애들이 뭘 먹냐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냄새가 안 나고 이렇게 정해져요. 이곳에선 흙목욕을 좋아하는 닭들을 위해 미생물 층을 두툼하게 깔아주는데요. 볏짚과 왕겨가 함께 발효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냄새가 사라진답니다. 잠시 후 농장 한편에서 또다시 분주하게 작업을 이어가는 주인장. 이번엔 망치를 가지고 뭔가 열심히 깨부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작업인지 궁금해지는군요. 깻묵을 깨고 있는 거예요. 깻묵이요? 사료를 공장식 사료를 사다가 먹이면 거기에 60%의 옥수수가 들어가요. 그 옥수수를 먹이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료를 만들어서 먹이는 거고요. 그래서 수입 공유를 잃지 안 쓰는 거예요. 대신 필요한 재료들은 직접 정미소에서 도정해온 것들만 사용하는데요. 심지어 한 번에 섞어두지도 않고 매 끼니 닭들의 컨디션을 확인해 배합을 다르게 한답니다. 얘는 고추씨예요. 일부에서는 고추씨를 항생제 대체제 자재라고도 해요. 지방도 필요하고 그리고 탄수화물도 필요하고 그래서 미량 요소 등등등 해서 사람이 필요한 것만큼을 공급해줘야 사람한테 가장 양질의 계란이 달걀이 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닭들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핵심 요소는 따로 준비해 두었답니다. 그런데 보이는 건 흙밖에 없는데요. 토착 미생물로 호기 발효를 시킨 닭한테 먹이는 황토흙입니다. 이것 또한 숱한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나름의 비법이라고 하는데요. 방해석이라는 돌이고요. 칼슘제예요. 갓 부화한 병아리 때부터 유해균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강인하게 키워낸다는 이곳. 한겨울 영하의 추위에도 난방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비결은 역시나 합심인가 봅니다. 1200명 5번에서 6번이요. 할 때마다 이렇게 섞어 주시나 봐요. 닭의 상태에 따라서 가감해야 되는 재료들이 있고요. 이유식을 먹는 아이에게 어른 음식을 줄 수 없듯이 개체의 특성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영양 성분에 맞춰 사료를 만들어 먹이는 주인장. 그 마음을 아는 건지 닭들도 밥 투정하지 않고 잘 먹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다음 끼니가 걱정인 엄마의 마음처럼 양계장 주인장 역시 쉴 틈이 없습니다. 바로 1년 365일 닭들에게 먹일 채소까지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이죠. 사람 먹을 풀은 마트에서 사 먹어도 닭들에게 먹일 풀만큼은 사시사철 제 손으로 직접 길러낸 것들이어야만 안심하고 먹일 수 있을 것 같답니다. 닭한테 먹여야 될 것은 사람이 욕심을 내지 마라가 제 철칙이에요. 그래서 얘를 집사람이 뜯어가면 집사람하고 부부싸움을 해요. 나는 닭을 줘야 되잖아. 봄부터 여름까지는 시금치,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갓을 심는데요. 오로지 닭들을 위해 짓는 농사 규모만 하우스가 2동에 노지가 무려 약 5,000제곱미터에 이른답니다. 닭들 풀 좋아하죠.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하며 사철 내내 녹색 채소를 먹이는 데는 닭들의 입맛과 취향 외에도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답니다. 옥수사료를 먹이지 않기 때문에 계란 노른자색이 흰자같이 하얘져요. 풀에는 노른자색을 노랗게 내주는 키산토필 성분이 있습니다. 노른자색은 먹이에 따라 연할 수도 진할 수도 있지만 샛노란색에 익숙한 소비자를 위해 풀을 먹여 노란빛을 내는 거랍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다음 작업. 이번엔 또 뭘까요? 홍삼 액기스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닭한테 먹여요. 그야말로 호사를 노리는 닭들입니다. 마시는 물 하나도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홍삼 진액에 솔잎 효소와 미생물까지 섞어 하룻밤 잘 발효시킨 뒤 닭들에게 준답니다. 홍삼의 기능은 사람한테 하는 기능하고 똑같아요. 면역력 강화. 이렇게 거품이 풍성하게 일어나면 발효가 잘 됐다는 신호라는데요. 어려서부터 홍삼물을 마시고 자라선지 녀석들 하나같이 털에 윤기가 흐릅니다. 그렇게 닭들을 먹이고 나서야 식사를 준비하는 가족. 계란말이 할 거예요. 계란말이요? 네. 이렇게 닭이 한번 쪼아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탁. 그래서 반찬이. 날마다 달걀 반찬이 밥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였군요. 고객분들한테 보내드릴 계란도 달걀도 없어요.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깨진 달걀만 먹고 있습니다. 보낼 것도 없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뽀얀 노른자가 낯설긴 해도 한번 맛을 보고 나면 비리지 않고 고소한 그 맛에 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착색제 계열의 사료를 안 먹이고 풀에서 나는 노른자색이어서 생계란 때도 노른자색이 연하지만 푹 삶거나 계란찜을 하면 정말 두부색이 날 만큼 하얘져요. 아버지의 이런 자부심은 아들에게도 자랑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림 쪽을 일하고 했었어요. 아, 그림이요? 그림 전공이었는데 이제 외국에서 그림 전공으로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 이제 끌려가지고 하게 되었어요. 딸들이 1년에 한 번 한국에 와도 단 하루도 같이 놀아주지 못할 만큼 농장을 비울 수가 없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를 잠시라도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 하루도 농장을 비울 수가 없다. 그게 가장 어려움이에요.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이제 많이 적응을 해서 괜찮기는 해요. 그리고 또 뭐 같이 못 가면 다른 친구들하고 가죠 뭐.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이번엔 선별장으로 자리를 옮긴 가족. 당일 생산, 당일 출고가 원칙이라 택배차가 도착하기 전에 선별과 포장 작업을 끝내야 한답니다. 수거해온 달걀들은 먼저 세척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세척 기계를 지나는 동안 껍질에 묻은 흙이나 깃털, 분변 등을 깨끗한 세척수에 솔로 닦아내며 목욕 재개를 합니다. 뒤를 이어 건조기를 향해 줄지어 입장하는 달걀들의 행렬. 이곳에서 충분히 잘 말려줘야 혹시 모를 세균의 침투도 막아낼 수 있는데요. 선별기를 통과해서도 주인장의 최종 검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봐서는 안 깨진 것 같은데 해보면 난각이 약하거나 실금이 가 있는 애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기계가 100%는 다 못 잡아내고요. 80%에서 85% 잡아내요. 이제 나머지 10에서 15%는 우리가 포장하면서 육안으로 골라내고. 꼼꼼한 검수 과정까지 끝내고 나면 이제 크기에 따라 일반 난과 특품 난 두 종류로 나눠 포장 박스에 담습니다. 체급에 맞춰 포장법도 달라지는데요. 얘는 특품 포장을 하는 거예요. 닭은 나이를 먹으면 알이 커져가요.
그래서 나는 늙은 닭에서 나오는 계란 왕나는 싫다.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근데 저희 계란은 늙지 않아도 시중에 나오는 계란보다는 조금 커요. 초란도 조금 크고. 크기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노개는 아니라는 사실. 이제 마지막 최종 단계입니다. 완충제 포장으로 공기까지 빵빵하게 채워 넣으면 이제 전국 각지로 보낼 준비가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택배 발송을 끝내고 나니 어느새 깜깜한 밤이 됐습니다. 하지만 주인장의 업무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 낮 시간에 들어온 각종 문의와 주문을 처리해야 하는데요. 문자 들어오는 게 200에서 250건. 한 달에 최고 많이 드시는 분이 한 달에 320알 드시는데 이게 최고 많이 드세요. 80알을 매주 보내는 집. 근데 적게 드시는 집은 한 달에 20알. 말 그대로 할 일이 태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8월 달까지 신청하셔서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새로 진입을 시키려면 또 이분들을 전산에 입력을 해 넣어야 되죠. 600~700명 정도가 아직 발송 대기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한 8,000에서 9,000분 정도 되실 겁니다. 최소한 2~3달은 기다려야 겨우 맛을 볼 수 있다는 얘긴데요. 그러니까 닭을 더 많이 키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닭을 더 많이 키우면 제가 키우겠다고 했던 원칙이 무너져요. 예를 들어서 네. 저는 닭한테 정말 성실하게 풀을 주는 닭을 키우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풀을 무한정 몇만 마리한테 줄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그 닭을 친절하게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어김없이 밝아온 양계장의 하루. 오늘은 멀리서부터 특별한 가족이 찾아왔는데요. 농장의 정기구독 고객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단골분들이랍니다. 선생님. 아니 근데 세월이 가도 더 젊어졌어. 어떡해. 뚱뚱해졌죠? 젊어졌어. 모두 많이 키우시고. 닭 먹일 놈 시금치. 굉장히 오랫동안 선생님 계란을 먹었고요. 10년? 지금 12년 됐어요. 12년 됐다네요. 12년이요? 네. 보통 이렇게 케이지에 가둬서 닭을 키우는데 여기서는 그 닭들이 뭐 흙이랑 같이 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키우시는 닭들. 오래간만에 오셨으니까 계란 하나 드시고 가세요. 네.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를 넘어 오랜 시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온 가족. 그동안 주고받은 신뢰를 바탕으로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이 되셨답니다. 동물에게도 행복한 이런 농장을 오래 꾸려 나가시기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걸 계속하고 있는 농부들에 대한 응원이랄까요? 이렇게 오래 사랑해 주시는, 농장을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하게 이 농사를 할 수가 있고요. 풀과 흙을 중시하는 그런 닭을 키워내면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이팅!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 그런데 밤이 되면 더욱 분주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나란히 줄지어서서 각자 맡은 메뉴를 하나씩 용기에 나눠 담는 작업자들. 반찬부터 시작해 비빔밥과 샐러드까지 종류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서둘러 음식을 나눠 담고선 단단히 작업을 마무리 짓습니다. 포장도 5시간, 6시간 걸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일찍 나와갖고 새벽에 또 배송을 해야 하니까. 새벽 3시가 되자 약속을 한 듯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 냉장 차량. 익숙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서더니 작업자들이 준비해둔 음식을 꺼내오는데요. 야심한 밤, 소리 소문 없이 이루어지는 작업. 과연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새벽 조식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한테 6시 전까지는 전달을 해야 돼서 오늘은 많이 바쁠 거예요. 고객이 눈을 뜨기 전에 문 앞까지 아침 식사를 배송하는 아파트 조식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뭐 2차는 대치동만 가고 있고요. 다른 차들 같은 경우는 고덕동도 가고, 그다음에 강남의 자곡동이나 이제 반포, 그러니까 단지들이 다 크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서울 쪽에 많이 아무래도 밀집돼 있어서 그쪽으로 좀 많이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고요한 새벽 시간, 배송을 맡은 작업자는 홀로 고독한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빠르게 돌아야 돼요. 새벽 6시, 마감 시간을 지키기 위해선 그야말로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 배달할 도시락을 꼼꼼히 챙긴 뒤 발바닥에 땀이 날 만큼 뛰어야 하는데요. 여기 신문하시는 분하고 겹쳐버리면 이렇게 좀 늦어버려가지고 안 되겠어요. 다른 동부터 지금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다른 동부터 할게요. 시시각각 다가오는 마감 시각에 맞추려면 상황에 맞는 빠른 판단이 필수입니다. 먼저 옆 동부터 주문을 처리하는 작업자. 하지만 급할수록 자칫 실수가 나올 수도 있기에 2번, 3번 배송지와 주문 내용을 꼼꼼하게 다시 확인하게 되는데요. 고객의 하루를 든든하게 열어줄 아침 식사 한 끼를 망치지 않기 위해 잠시 이동하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다음 동선과 메뉴를 확인하는 작업자. 다른 데다가 전달을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밤낮이 바뀐 고단한 일상이지만 맡은 업무에 막중한 책임을 갖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배달 완료. 이제 다 끝났네. 너무 덥네요. 그리고 이제 새벽 시간이니까 제가 이제 최대한 좀 조용하게 안 그러면 깨실 수도 있으니까. 잠시 후 곧바로 도시락을 확인하는 고객. 최근엔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보다 이렇듯 간편하게 조식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3년째요. 아이하고 아빠는 회사에서 밥을 먹고 저녁도 약속이 있으니까 저 혼자 먹는 일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온리 저를 위한 음식이어서 너무 행복해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엔 오히려 도시락이 저렴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대량으로 사야 되는데 이렇게 소량으로 해서 오니까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남이 해준 밥은 최고입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남이 해준 밥. 그 시작은 이른 새벽 식재료 입고되는 단계부터 철두철미하게 지켜집니다. 오늘도 양이 많군요. 오늘은 빠진 거 없이 다 들어온 거죠? 예. 40가지 정도인데 다양한 조식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식도 있고 샐러드류도 있고 간편식이라고 해서 덮밥이나 볶음밥류도 저희가 직접 다 만들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식재료가 들어옵니다. 1톤도 넘겠죠. 아파트 단위로 여러 세대가 함께 정기 구독하고 있다는 조식 서비스. 매주 제공되는 식단표를 확인한 뒤 원하는 메뉴를 인원수에 맞춰 주문하는 방식입니다. 입고되는 식자재는 모두 햇섭 인증을 받은 국내산 원료들만 납품을 받는다는데요. 8.4도. 8도예요. 대파 8도요? 네. 신선한가 아닌가 냉장 보관돼 있는 거라 네, 그걸 보는 거예요. 제품 온도까지 꼼꼼히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전처리실로 옮겨지게 됩니다. 한 4-5번은 갈아야 돼요. 칼이 계속 쓰니까 묻어져서 계속 갈아서 써야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손질해야 할 작업량이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한데요. 이 정도면 몇 인분을 준비하는 걸까요? 700인분요? 700인분어치 두부를 지금 다 일일이 손으로 써시는 거예요? 네.
두부는 사실 식은 죽 먹기죠. 오늘 하루 썰어야 하는 양파만 무려 45kg. 매워요.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처리 작업.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칼질만 5시간이 넘게 반복해야 하는데요. 조리 담당 작업자 역시 사토를 벌여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김치 두부국을 끓이는데도 그냥 김치가 아니라 볶은 김치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모든 요리마다 꼭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가 저염식을 추구하는 거여서 염도가 국은 6, 그다음 찌개는 9 이 정도 맞추고 있거든요. 염도 확인이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삽질의 연속입니다. 국을 끓이는 사이 다른 반찬을 조리하면서 계속해서 재료들을 볶아줘야 하는데요. 수백 인분의 음식을 반복적으로 볶아주는 것만 하더라도 결코 만만치 않은 작업이죠. 불고기만 10분을 계속 저어주시네요. 네, 이걸 익어야 하니까. 아, 타면 안 되니까. 타면 안 되니까. 많이 아파요. 어깨 수술했어요. 힘줄이 끊어졌어요. 아, 하도 팔을 많이 쓰니까. 네. 요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하듯 작업자에게도 지난 20년간 크고 작은 상처들이 훈장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방 곳곳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작업자들입니다. 네, 오늘 샐러드 217개고요. 정기 구독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샐러드예요. 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공든탑을 쌓듯 기초부터 잘 쌓아 올려야 하는데요. 옹알이콩인데요. 단백질 함유량이 굉장히 높은 그런 음식이에요. 탄수화물부터 단백질, 지방에 이르기까지 영양 밸런스를 잡는 것부터 까다롭습니다. 샐러드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다 넣어야 되고 또 이제 모양을 잡아야 되고 색깔을 잡아야 되고. 잠시 후 주방이 또 한 번 분주해집니다. 애들 거 여기 있네. 어디가 있어? 이거야? 오늘? 계란찜 있잖아. 애들 거 231개 나가야 하고. 조식 메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애들 거는 식사 못하고 하는 친구들, 어린 친구들 이제 더 케어하는 입장에서 이제 밥을 해주는 거죠. 저희가 소외계층을 하는 건 그 목적으로 원래 하는 기업이에요. 사회적 기업. 알고 보니 조식 서비스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해 정기적으로 도시락까지 제공하고 있네요. 결식 아동이라든가 취약계층 아동들한테 나가는 그런 음식을 포장합니다. 행복 도시락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봉사자 분들의 마음까지 더해 도시락을 만들고 계시는군요. 지난밤 새벽 배송으로 분주했던 작업자 역시 행복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점심이나 학교 갔다 와서 먹을 수 있게끔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나가가지고 배송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가 첫 집입니다. 가까운 인근 지역으로 나가는 배송 업무지만 쉴 새 없이 오르내려야 하는 계단이 곳곳에 복병처럼 도사리고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같은데 5층, 4층 같은 한 번 올라갔다 오면은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살 좀 많이 빠졌습니다. 한 5kg 이상은 빠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비슷비슷하고 자,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다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리가 후들거려도 기다리는 이들을 생각하면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마음이 좀 급해지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전달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도 모르게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것만 진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매일 도시락을 전하며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이 눈앞에 아른거려 또다시 서둘러 걸음을 옮기는 작업자.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저희 반찬 갖고 왔습니다. 아이고 고마워 우리 아, 잡혀 들어가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리 와요. 혹시 혹시 안녕하세요. 예, 너무 고마워요. 어떻게 이렇게 바쁜데 시간 내줬어요. 아이고 맛있게 고마워. 드시고 건강하세요. 알았어. 이 커피 비었어. 물에다 데우시고. 아이고 나는 우리 아들이에요. 나를 살려주는 사람이고. 그래요? 왜 아들이에요? 내가 아들이면 아들이지 뭐. 내 맘이지 그거야. 입맛에 좀 맞으세요? 그럼 오늘 먹고 살아. 난 거짓말 안 해. 하여튼 목에 칼이더라도 절대 안 돼. 맛있으니까 맛있다는 얘기죠? 그럼요. 아주 좋아. 이리 싸갔어. 할머니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요. 고마워요. 아이고 엄청. 그러니까요. 이게 뭐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주시면은 고마워서 주시는 건데 저희는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저희가 좀 먹으면서 좀 신준 내고 있습니다. 한편 정기 구독 서비스 중에서도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이색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화분은 그냥 저기다 갖다. 과연 어떤 서비스일까요? 식물 정기 관리하고 그리고 1년 정기 구독하시는 분들이 쓰시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계절 가을이니까 식물 또 새 옷도 좀 입히고 화분도 좀 바꾸면서 새로운 흙으로 좀 가려고 이렇게 좀 많은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구독이요? 네. 식물도 정기 구독이 되거든요. 작업을 위한 준비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1톤 꽉 채워서 왔거든요. 1톤이요? 네. 게다가 오늘처럼 흙먼지가 날리는 분갈이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평일 업무 시간대에는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일에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몇 번 나르셔야 돼요 이거? 이거는 이제 저희 조수가 나머지 날라줄 거예요. 겉으로는 좀 아름답지만 이게 몸을 많이 써야 되는 직업이라 지금 벌써 땀이 나네요. 약 20개의 화분을 새로 분갈이하는 대규모 작업이라 의뢰한 업체에서도 출근을 하셨군요. 마음에 안 드시는 입이 자꾸 떨어지는 게 있었거든요. 저 끝에 있는 게 가끔씩 저희가 뭐 영양분 그런 것들을 주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만 가지고는 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소수 정예 멤버로 작업을 하다 보니 힘쓰는 일에 남녀가 따로 없습니다. $20kg? 25kg? 정도요. 근데 25kg인데 번쩍번쩍 드시네요 진짜? 그래도 이거는 가벼운 편이에요. 그렇지? 작업해야 할 화분들을 한자리에 모아두고 보니 왠지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건 왜일까요? 서둘러 작업을 시작해봅니다. 슈가토라고 해서 물 잘 빠지게 도와주는 애들이에요. 네. 배수를 돕는 슈가토 위로 살균 소독을 거친 배양토를 올려주는데요. 보통은 그냥 흙을 산이나 들에서 퍼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원래 쓰던 화분에 있는 흙을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안 그러면 벌레가 생긴 건 영양분이 다 소실돼요. 건조한 실내에서 지내는 화분이라 지나친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재료도 함께 섞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해피트리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행복나무라고 해서 이거 되게 많이 키우세요. 네. 해피트리. 네, 보기만 해도 되게 좀 행복해지잖아요. 겉으로 봐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속을 열어 확인해보니 나무의 덩치보다 뿌리가 너무나 왜소한 상태. 게다가 스티로폼 쓰레기가 잔뜩 쏟아져 나오기까지 하는데요. 좀 선물용 화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스티로폼이 되게 많아요. 흙도 이게 돈이잖아요. 원재료 아끼려고. 그리고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 뿌리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흙이 아니라 스티로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2, 3년 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고루고루 순환할 수 있게끔. 레시피가 달라요. 아, 레시피도 또 다 달라요? 네, 식물마다 사는 지역이 또 다르고 물을 좋아하는 여부가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달라요. 그렇게 각각의 특성에 맞춰 세세하게 작업을 하려다 보면 화분 하나에 20분 넘게 소요됩니다. 안을 이렇게 꼭꼭꼭 눌러줘야 됩니다. 요거는 뿌리가 잘 솟아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약. 얘는 새순 돋는 약. 마무리됐으니까 정리해주세요. 각자 분갈이와 뒷정리를 맡아 속전속결 빠르게 작업 속도를 높이는 두 사람. 요거는 크네요. 요거는 뭐예요? 이게 근데 여인초예요. 그런데 작업을 하다 말고 화분을 깨부수더니 찢어버리기까지 하는 작업자.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너무 무리하게 뺀다 그러면 그게 좀 다칠 수가 있어요, 뿌리가. 그래서 차라리 화분을 깨는 게 낫습니다. 좁은 화분 안에서 빽빽하게 뒤엉켜 고통받고 있던 여인초. 이제 발 뻗고 쭉쭉 자랄 수 있게 지지대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두시면 이렇게 해서 늘어져요. 그럼 이러면 동선에도 되게 불편하고 사람들이 막 다닐 때 치이고 막 쓰러지고 그러니까. 휘청이는 줄기만 단단히 잡아줘도 한결 말끔하게 정돈된 모습인데요. 말라버린 잎사귀 끝자락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거는 뭐 생장하고 연관은 없습니다. 전체 작업을 마치기까지 무려 5시간. 사실 이 두 사람은 부부라네요. 남편분이랑 이렇게 같이 일하시니까 어떠세요? 네? 뭐라고요? 좋아요. 많이 붙어 있어서 조금 힘들어요. 힘드시대요. 저는 안 힘든데. 긴 작업 끝에 이제 마무리 뒷정리만 남았는데요. 이게 다 쓰레기예요? 네. 쓰레기가 쓰레기 작업을 반입니다. 퇴근하시는 거예요? 퇴근하고 싶지만 저희가 또 사무실에 식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사무실 가서 식물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일요일 오후 의뢰인들 대신 식물들을 보살피느라 휴일마저 반납한 식물 집사들. 더우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고 몇 개 들었어요? 오늘 5개. 5개요? 네. 저희가 출장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개인 고객분들이 식물을 내놓으시면 저희가 수거해서 식물을 또 돌봐드리기도 합니다. 사연도 되게 많아요. 뭐 좀 같이 아이와 같이 심었는데 얘네들이 너무 잘 자라서 간직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유품으로 남기셨는데 이것도 좀 잘 돌봐주세요, 이런 사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 살려내야만 하는 중증 식물 환자들로 가득한 작업장. 이거는 어떻게 신청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선인장을 살리고 싶다고 해서 보내셨는데 우선 오다가 꺾였어요. 게다가 이 선인장은 이미 뿌리 부분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자체도 이쁘니까 얘네들은 좀 아파서 온 애들이에요. 예, 식물도 이게 좀 나이가 들거나 시간이 지나거나 상태에 따라서 노화도 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다 아픈 애들이라서 각각 아픈 이유도 다 달라요. 그래서 좀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안에 실지렁이가 나온다고? 네, 이거는 실제로 나온대요. 여기 상태는 이거 멀쩡해 보이는데 안에 지렁이가 나온다고? 여기 실지렁이 말라 죽었네. 그러게, 밑에도. 화분 속은 어떤 모습일지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안에 좀 파봐야겠다, 이거는. 애초에 안 좋은 거 썼네. 아이고, 이거 뭐야? 이번에도 속절없이 쏟아져 나오는 스티로폼 쓰레기들. 급기야 벌레까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하수구 환경이나 이런 썩은 흙에 많이 사는 애들이거든요. 분갈이를 한다 해도 과연 살려낼 수가 있을지 한동안 집중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엔 문제의 밍크 선인장 차례입니다. 썩은 부위를 통째로 도려내고 새롭게 뿌리 내리길 기대해 본답니다. 오, 이거 되겠다. 살릴 수 있겠어. 그래도 수술은 잘 된 모양입니다. 자른 부위가 괴사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이제 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괴사하면 어떻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괴사하면 더 위쪽을 잘라서 뭔가 더 더 위가 네네네네. 그래서 소독도 좀 하고. 이거 영양제 뿌리고 저 케어룸에 들어갈 거거든요. 제일 앞쪽에 배치해주고 좀 잘 봐요. 식물들을 위한 집중 치료실에선 공기 순환을 돕는 서큘레이터는 기본, 온도와 습도, 조도까지 맞춰주며 불철주야 세심한 간호가 이루어지는데요. 어떻게 적응하느냐는 사실 저희도 하는 게 있지만 이 식물이 잘 견디는 몫이에요. 아, 사람이랑 진짜 똑같네요. 네, 비슷비슷해요. 분갈이가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부터 정신없이 식물들을 보살피다 보니 온종일 끼니까지 놓쳐버린 두 사람. 밥 먹고 하자. 배고프다. 작업 시간에 쫓겨 일을 하다 보면 늘 이렇게 배달 음식으로 허기를 달래는 게 일상 다반사라는군요. 머리 젖으신 거예요, 이거? 네. 땀 때문에? 다 땀이에요. 날씨가 이게 쌀쌀해졌는데. 그래 너무 더워. 반은 했어? 절반 했어? 반도 못했어. 근데 맛있다. 애를 또 보러 가야 돼요. 애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얼굴은 보고 또 재워야 되니까 빨리 작업하고 얼굴 보고 좀 놀아주고 그렇게 하려면 오늘 빨리 작업을 끝내야 됩니다. 남자아이만 3명 있고 네? 8살 하나, 4살 쌍둥이 이렇게. 애국자시네요.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 전공자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근데 천천히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공부하니까 더 재밌어지고 이 식물 분야도 되게 다양하니까 조금 더 욕심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 전공자는 아니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도 토요일도 계속 정기적으로 수업 같은 것도 많이 듣고 있고 자기 전에도 계속 식물 관련된 책을 읽고 정리를 좀 하고 자고 있는 편입니다. 다음 날 오늘은 아침 대바람부터 화훼 단지를 찾아왔는데요. 거의 매일 방문한답니다. 사장님.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해피 있어요, 해피? 근데 이게 수영이 더 이쁘긴 하네. 이게 낫다. 잠깐만. 이게 목대가 고객을 대신해 식물을 고르는 만큼 더 깐깐하게 살펴야 합니다. 아까 젊게나. 그러게. 이게 수영이 고르네. 여기는 고루고루 잎이 잘 분사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풍성한데요? 네, 그래서 가지를 좀 자르면 내 마음대로 모양을 좀 만들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좀 나요. 물론 한 집만 둘러보고 마는 것도 아니죠. 안녕하세요. 송화가 아이비? 예, 송화가 아이비. 이게 새로 나온 거 맞아요? 이게 아이비예요? 아이비예요. 네. 이분이 딱 의뢰주셨던 게 TV가 있는데 그 TV 밑에 좀 아름답게 좀 진열할 수 있는 식물들을 몇 개 추천해 달라.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고객의 요청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데요. 장고의 시간을 보낸 끝에 고객을 만나러 가는 길, 집사의 선택을 마음에 들어 하실지 궁금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고. 어서오세요. 네. 괜찮은지 한 번만 한번 봐주세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식물을 잘 못 키우는 똥손이라서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농원에서 골라온 식물들을 고객의 집안 분위기에 맞춰 현장에서 직접 화분 식재까지 원스톱으로 대신해주는 작업자. 심플한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수수하게 싱그러움을 더해주는 식물들로 거실을 꾸며주는데요. 세세한 위치까지 다시 한번 매만져 준 뒤 커다란 화분들을 배치하며 작업을 마무리 짓습니다. 혹시 보시면서 좀 위치 조정 필요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이제 저희가 물주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오늘 심은 식물들은 오늘 물을 좀 물바지에 물이 나올 정도로 흠뻑 주세요. 그래야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물길이 안 생겨서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물이 가는 거고요. 워낙 또 식물도 좋아하셨는데 어떻게 키우실 줄 몰라서 되게 고민하셨는데 이제 물주기도 잘 닿고 식물이 안 죽어지니까 조금 더 도전을 좀 많이 하도록 저희가 권유해드리고 있고 새로운 식물도 또 이쁜 식물도 많이 추천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쟤는 쫓기는 다른 닭한테 지금 쫓기기 때문에 다른 닭들한테 격리를 시켜줘야 돼요.